안녕하세요. 코딩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크리에이터 스타트 코딩입니다. 자, 엑셀 자동화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엑셀 스타일 변경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가볍게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픈파이 엑셀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엑셀 생성하기, 불러오기, 데이터 추가하기, 저장하기를 알아봤죠. 두 번째로 셀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터 로즈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 봤죠. 자, 세 번째로 데이터 취합하기 실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리하기 실습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 주세요. 한 번 봤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봤을 때 머리에 훨씬 더 쏙쏙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스타일 변경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쉬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 너비, 행 높이 변경, 그리고 폰트 스타일 변경, 경계선 지정, 정렬을 순서대로 해볼 겁니다. 자, 결과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엑셀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작업을 파이썬으로 한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자, 비열의 너비 바뀌었죠. 일행이 높이 바뀌었고 폰트 사이즈, 폰트 굵기, 색깔, 그리고 경계선, 중앙 정렬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 실습을 하러 가보죠. 자, 엑셀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자동화 폴더 아래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08.style 변경.py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줄게요. 임포트 오픈파이 엑셀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from openpyexcel.styles 임포트 폰트, 사이드, 보더, 얼라이먼트 이렇게 4개의 클래스를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from import 구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왜 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 놈들이. 그러면 그냥 오픈파이 엑셀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귀찮게 from import까지 또 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from import 구문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면 폰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파이 엑셀의 스타일즈의 폰트 해서 폰트 클래스를 써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길어지죠? 만약에 여기 소스 코드 안에서 폰트 클래스가 여러 번 쓰인다면 소스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rom import 구문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폰트 클래스를 사용할 때 폰트만 딱 써주면 끝이 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자, from import 구문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save underbar pass라는 변수에다가 파일에 경로를 써줄게요. total.xl 파일 어디에 있나요? 엑셀 자동화 폴더 아래에 있죠? 03.excel 자동화 슬래시 total.excel 파일 되고요. 기존의 엑셀 파일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wb라는 변수에 담아서 관리를 해줄게요. 오픈파이 엑셀 로드 워크북 한 다음에 save underbar pass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트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wb라는 요놈 total.excel 파일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바꿀 거예요. 뭐를? 스타일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트를 데이터 시트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WS라는 거에 담아서 관리를 해줄 거고 WB에 대괄호 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시트가 선택이 됐어요. 자,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열 너비와 행 높이부터 바꾸어 볼게요. 먼저 열 너비 변경하기를 해보겠습니다. WS에 요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컬럼 디멘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괄호를 치고 문자열 형태로 열의 알파벳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B열의 제품명이 좀 작죠? 너비가. 그래서 B열의 너비를 .with 2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행 높이 변경을 해줄 건데요. 행 높이는 low underbar dimensions라고 써주면 되고요. 대괄호를 치고 여기 1번 행의 하이트를 높이를 3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줄게요. WP에 save 한 다음에 save underbar pass 저장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total.xl 파일 닫아 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 주세요. 됐죠? 다시 그러면 total.xl 파일을 열어줍니다. B열에 너비가 20만큼 변경됐고 1행의 높이가 30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B열의 너비가 20이고 1행의 높이가 30이에요. 근데 30이 누가 봐도 작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서로 지정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표를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폰트 변경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여기 위쪽에다가 폰트 변경이라고 써주시고요. 먼저 ft라는 변수에 담아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폰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를 요놈이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 속성을 4개를 부여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 사이즈 12 정도 할게요. 그리고 컬러, 요거는 폰트의 색상을 말합니다. 16 진수 6자리로 구성된 헥스라는 값을 써줄 건데요. 0077ff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의 헥스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 볼드는 true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네임은 도둠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필요 없다 싶으면은 나는 굵은 글씨 필요 없어 하면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4개가 다 쓰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폰트를 셀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셀 하나에 적용을 해 볼게요. A1 셀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괄호를 치고 A1 셀의 폰트 속성을 뭐로 바꿀까요? ft라는 객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란 객체를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오시면은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폰트 변경이 필요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외워서 나중에 다시 쓸 때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요거 토탈 엑셀 파일 꺼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준 다음에 total.xl 파일 열어볼게요. 그러면 순번이 파란 색깔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굵어졌고요. 와우.
색상의 헥스 값을 쉽게 찾고 싶을 때는요, 구글에다가 컬러 한 칸 띄우고 피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색상 선택 도구가 뜨는데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헥스 값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할 때는 샵을 빼고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경계선 지정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폰트 변경 아래에다가 경계선 지정하기, 지정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보더 언더바 타입 1이라고 해서 경계선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사이드라는 클래스에 컬러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000000 요거는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데 검은 색깔의 헥스 값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의 헥스 값은 반대겠죠? 겠죠? 자,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을 줄 건데요. 요거는 thin, 얇은 실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더 타입 2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사이드에서 컬러는 000000 그리고 스타일은 틱, 두껍게 표시를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이제 직접 부여해 주면 되는데요. 아래 경계선만 추가를 해 줄게요. 보더 언더바 바텀이라는 변수에다가 보더 클래스로부터 바텀 속성만 보더 타입 1을 지정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만들 때는 먼저 선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거를 아래쪽에 할 건지 아니면 왼쪽에 할 건지 오른쪽에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WS에 A4라는 곳, 여기죠? 아이고, 여기에다가 아래쪽 실선을 넣어 줄 거예요. 점 보더 한 다음에 보더 언더바 바텀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하고 나면은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방향의 경계선을 줄 건데요. 보더 언더바 올이라는 변수로 관리를 해줄 거고, 보더 클래스에서 이번에는 4개의 방향 모두 보더 타입 2로 해줄 거예요. 타입 2가 뭐였나요? 보더 스타일이 두꺼운 선이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레프트 했으니까 라이트도 해줄 거고, 보더 타입 2, 그 다음에 탑도 해줄게요. 좀 길어서 한 칸 띄워줬어요. 탑, 보더 타입 2, 그 다음에 바텀은 보더 타입 2 됐죠.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모두 보더 타입 2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향 경계에서는 B4셀, 요 마우스 패드 있는 거 있죠? 요 놈한테 부여를 해줄게요. WS에 B4셀의 보더 속성은 보더 올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탈 엑셀 파일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total.exe 파일 열어줄게요. 그러면 A4 셀의 아래쪽에 얇은 실선 들어갔고 B4 셀에 굵은 실선으로 경계선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줄게요. 정렬하기. 얼라이먼트
언더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얼라이먼트 클래스에 이제 속성을 두 가지 넣어 줄 건데요. 첫 번째로 호리존탈을 센터로 만들어 줄 거고, 버티컬을 센터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리존탈이라는 건 수평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평을 센터, 중앙 정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버티컬은 수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직 정렬을 중앙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얼라이먼트, 즉 객체로 만들어서 얼라이먼트 타입이라는 변수에 담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개의 셀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셀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바로 1행, 헤더 부분에다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많이 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 row in ws 한 다음에요. return 언더바 rows 하고 max 언더바 row는 1로 해줄게요. 자, 최대 행 번호를 1로 해주면은 1행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우를 돌면서 셀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셀에 얼라이먼트 속성을 얼라이먼트 타입 우리 만들어 놨죠. 요걸로 지정을 해 줄 거고, 이어서 보더도 넣어 줄게요. 보더는 아래쪽 보더 값을 줄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쪽 보더 객체 여기 있습니다. 보더 바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죠. 요 놈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셀의 폰트도 바꿔볼까요? 셀의 폰트는 폰트 어디서 만들었었나요? 여기 있죠. 요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폰트가 요 놈에 있으니까 요 놈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행에 세 가지 스타일이 모두 적용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닫아주시고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된 거 확인해 주시고 다시 토탈 엑셀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모두 깔끔하게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파일 엑셀로 엑셀의 스타일 변경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스타일 변경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엑셀 자동화를 마무리했고요. 업무 자동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자동화 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제 강의가 어땠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